주제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노화인가요? 네, 김현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현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지금 식사 고생, 중이라 잠깐 좀, 네. 고생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저는 잠깐 좀 당황을 하겠는데요. 엊그저께 가서 이제는 학원을 좀 갔다 왔어요. 우리 이제는 AI 쪽으로 좀 어떻게 이제는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이제는 아, 교육을 받으려고. 그런데 한 강의당 한 6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의가 그만큼, 근데 거기는 프롬프트만 쓰는데 60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대단하다. 우리께 거기가 진짜, 위치가 어디예요? 아, 구월동이요. 인천 구월동. 아, 월동에. 그래서 저도 거기 당황스러워서, 어디 예, 저기 그 고시촌 있잖아요. 우리 네, 서울에 고시 네. 유명한데 거기를 월 10만 원이라던데. 학원이요? 네. 엄청 저렴하네요. 네. 아무튼, 구월동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음. 어쨌든, 우리 수업 잘 들어야겠구나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너무 잘 들으 피곤했어요. 와. 네. 잘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배워갖고 여기다 좀 써먹어 보세요. 네, 너무 근데 거기 고맙습니다. 뭐 너무 하긴 뭐 요즘 유료 강의들이 워낙 비싸죠, 사실은. 우리 개념에서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개념을 볼 때는 저렴한데, 우리 개념은 비싸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노화라는 부분이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관심 많죠. 요즘 이제 워낙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제는 노인의 삶이 너무 길어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젊은 시절에 우리 저희들의 젊은 시절에는 어, 인생의 60이었죠. 그리고 70, 길면 80이고 장수하면 이제 80세를 넘기면서 어,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80세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90세, 100세를 넘기는 장수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늙는다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삶에서 태어나고 또 삶을 영위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노화란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체의 변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출생, 성장, 성숙이 모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분이죠. 출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가지요. 흔히 노화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늙어가는 현상으로만 간주하십니까? 성장과 노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도 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늙는 것이죠. 따라서 노화는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는
다 밝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또는 생활 습관 요인이 대표적인 노화 발생 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화의 생리적 과정과 면역 디톡스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발표를 기준으로 한번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누구나 늙기 싫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어,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노화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삶에 대한, 마지막,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순서는 없지요.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길게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화에 대한 부분, 젊게 늙는다. 또 아프지 않고 인생을 살고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주 맑고 투명한 피부라고 할까요? 젊음이겠죠. 이러한 피부를 누구나 한때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안 보여요. 젊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 또, 화면 안 보여요, 선생님. 화면 안 보여요? 네, 지금 공유가 안 됐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됐습니까? 네. 네. 그래요. 잠깐만요.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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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너무나 밝고 투명한 피부를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평생을 살면서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건강한 피부, 건강한 젊음, 건강한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한 행복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화, 이 노화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접니다. 제가 요즘 어, 이제 프로필을 찍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누구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재정의 지출을 가져가지요. 그리고 그 건강함을 통해서 또 자부심을 갖고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건강을 매일매일 챙기면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한 번, 두 번, 또 1회, 2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꾸준한 노력과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젊어서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생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지기를 원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접해봤지만 사실은 정보가 전달해주는 그만큼의 사실 가성비나 또 그 사실적인 효과 또 효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디톡스라고 하는 부분,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 부분이, 우리 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노화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노화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노화의 생리학적 과정, 노화의 과정의 생리학적 원리를 한번 탐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늙고 또 왜 늙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럼 나이만 먹으면 그냥 늙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같은 나이를 먹어도 누구는 젊게 늙고 누구는 또 질병에 노출돼서 아주 고통스러움 속에서 늙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겠지요. 그리고 노화의 원인, 그리고 노화와 질병의 관계, 노화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왜 질병에 늙은다 그래서 다 질병에 걸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겠죠. 그래서 질병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원인을 알면, 노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알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노출되지 않고 아니면 조금만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산소와 노화, 활성산소의 역할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면역력은 왜 저하될까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면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유와 그 영향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갖겠습니다. 독소 축적의 영향, 독소가 우리 몸에 왜 쌓일까? 내가 독소를 먹는다고? 아니, 내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독소를 먹고 매일매일 몸에 독소가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소라고 하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독소를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면역 디톡스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우리 몸 밖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독소가 쌓임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 또 늙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디톡스의 정의 및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요. 면역 디톡스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면역 디톡스 구체적인 정의와 기능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 디톡스 필요성,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면역 디톡스의 효과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결과가 임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GDX라고 하는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늦추고 또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식을 숙지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으로 숙지된 지식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노화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화라고 하는 시장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저희에게 다가오지만 이 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정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한 부분도 많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노화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듣고 우리가 양질의 정보를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나이가 중년을 맞이하면서 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내 몸에 적응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또는 왜 이렇게 정신을 놓는 놓아지지? 라고 하는 그런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자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처럼 각자마다 다 다른 현상으로 다가오겠지만, 이 노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 맞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또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겪어본 현실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 30대, 40대를 거치고 50대, 60대로 넘어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또 정신적으로
뭔가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문제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관이나 계통들이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눈은 침침해지고 또 몸은 더뎌지고 또 모든 감각들이 무뎌지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심리적 정서적 변화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노화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우리가 아, 그냥 안주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죠.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아, 참 글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쉽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노화와 생물학적 변화라고 하는 주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물 계통의 종족이지요. 그래서 출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간을 내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으로 모든 기관, 계통들이 다 수명을 다해가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별하게 누구에게는 더 빨리, 누구에게는 더 천천히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는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과 또 조건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것이죠. 자,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고 늙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는 생명의 본질적인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순간이 얼마나 황홀하게 다가옵니까? 하지만 그 삶이 이면에는 삶의 에, 고통도 알기 때문에 또한 기쁨과 또 염려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죠. 그리고 늙어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는 생명의 본질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본질이 뭘까요? 그 흐름에 대한 부분.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또 눈을 감는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본질이죠. 그 생명의 본질. 에, 숨을 쉰다는 거, 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생명의 본질적인 흐름이죠. 그 본질적인 흐름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정말 노말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변화의 복잡성, 또 세포 기능의 감소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음, 30대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잘 들리죠? 예, 예, 감사합니다. 30대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노화. 70대가 되면 마치 노화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죠. 우리 몸에는 세 번의 급격한 노화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34세는 체중과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증가하고 60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78세는 체중이 감소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 꼭 30세에 또는 40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그런 과정들 없이 대사질환 증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60세에 겪어야 되는 심혈관 관계 질환들, 또 노화의 아주 궁극적인 이치에서 겪어야 되는 체중 감소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 겪고 또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숙제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고통스럽게 지금 현실을 겪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그러한 정확한 그런 사이클 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겪고 누군가는 그러한 고통들을 안 겪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 생물학적 변화의 복잡성과 세포 기능의 감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화는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가 아닌 내부 세포와 조직의 기능 상실, 이런 부분에서 회복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는 점진적으로 기능을 잃게 되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져 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어지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또한 힘들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즘 노인들의 현실은 어, 그래요. 저 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지 사이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이었던 아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때가 오면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사실은 죽음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진의 삶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시간이 많죠. 이처럼 우리에게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삶을 유익하게 양질의 삶으로 또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게 짧든 길든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선택적인 부분으로는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변화는 저희에게 삶에 있어서 노화를 촉진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으로 살았던 시대는 아마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죠. 우리 신체적인 모든 기능적인 부분과 또 모든 감각적인 부분까지도 변화가 오는 것이 생물학적 변화의 복잡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노화를 한번 더 접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노화는 회복 능력이 감소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떠세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리고 잠깐 또 휴식을 취하고 나면 회복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죠. 그리고 또 한번 화이팅하고 또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의욕이 상실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의 회복 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병원 신세를 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도 노화의 어떤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 또 신체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다 맞이하고 그것을 또 힘든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복 능력의 감소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은 일생 동안 누구나 성장과 노화라는 두 가지의 생물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고 맞이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병원을 찾습니다. 나쁜 영양 상태와 신체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과 사회적 교류 감소는 노쇠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근감소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지만 노년기가 되면 근육 생성을 위해 1kg당 1.2g에서 1.5g까지 고단백 식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처럼 노쇠라고 하는 부분은 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쇠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역전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디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늙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습니다. 노화, 나쁜 영양 상태, 신체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 호르몬 부족. 참 많은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죠. 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만큼 여기에
대단하신. 음, 나는 신세계를 모르는 건데. 적용되십니까? 노화. 네, 안 노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되겠지. 너무나 많은 과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속에 놓이게 합니다. 요즘 노인들 어떻습니까? 노인들, 홀로 독거 노인들 많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먹거리 그러니까 틀어놓고 제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강의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왜 늙으면 우리가 신체 활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까요? 의지가 박약해질까요? 아니면 몸의 기능의 저하로 인한 결과일까요? 어쨌든 현실은 신체 활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일이 있어서 보훈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노인들이 뭔가를 한 보따리씩 들고 나와요. 근데 보따리가 적은 보따리가 아니에요. 뭐 거의 뭐 20kg짜리 쌀 한 푸대 정도의 크기를 그 약봉투들을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아, 저걸 다 몸에다 쏟아 붓는다고.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그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약물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아픈데 어떻게 약 먹어야죠.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순환의 거듭, 이 몸은 얼마나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예,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건강에 대한 니즈를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고 또 마감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의문, 그거의 결과이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어른들, 옛날의 어른들은 생은 짧았지만 그래도 모든 삶을 집에서 마감을 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거,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인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건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노화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내부 생리학적 메커니즘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뭐야? 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몸은 60개조,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만 하나의 기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건강한 세포들의 조합이 우리의 일생을 건강하게 살고 또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건강하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노쇠의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이 감퇴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져서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죠. 나쁜 영양 상태와 신체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과 사회적 교류 감소는 노쇠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근감소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불가피하지만 노쇠는 적절한 관리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노쇠 전 단계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겪는 과정에서 늙는다는 거, 늙음을 늦출 수 있고 그 늙어가는 부분 과정에서 전 단계, 이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노화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과정에서 보시면 노쇠 전 단계라고 하는 우리 이 단어를 한번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노화 전 단계, 노쇠 전 단계에서 어떻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 강의가 시작되면서 보여드렸던 그 프로필 가운데에 그럼 저는 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함께 하고 있을까? 먹는 거, 또 지금 제가 섭취하고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다지는 거, 또 유지하기 위한 건강함을 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왜 집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근감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년이 되면서 40대가 넘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모든 근감소증은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질병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질병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가 근감소증을 줄이고 아주 어,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습관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다시 챙겨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게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이제 이런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건강에 가까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가는 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김동호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Thank you 도움이 very 좀 much.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노화에 오늘 대해서 하는 또 거 들으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게. 네. 김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인생을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지만 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좀 그게 좀 더, 물론 약도 좋고 뭣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도 좋지만 더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호 선생님 프로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음. 아, 뭐, 프로필 정말 어디 총각, 있는데요? 총각. 근육질 총각. 그러기나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집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걸로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사에서 아마 영상이 나올 겁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요번에 그 저희 그
본사 행사에 제가 그 무대에 올라왔거든요. 프로라이프 대표 모델이시네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가발을 하나 써버려요. 가발. 지금 저는 이 상태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